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무료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네, 소셜 미디어 포스팅 비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는 판매할 예정인데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잘 들어주시고 또 실천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저를 알고 계시지만 저를 모르는 그런 사장님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소개하고 진행하겠는데요. 제 이름은 이동호라고 하고요. 제 별명은 인터넷 마케터 동료이고요. 제가 스스로 만들었고 크레이지 굿가이도 제가 스스로 만들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 소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만든 거고요. 지난 20년 동안 해외 인터넷 마케팅 이 효과가 검증된 선진 인터넷 마케팅 정보 교육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광고를 하면 좋아요 당연히 하지만 사진 좀 바꿔라. 광고에 머리가 많이 광고에 의존하지 않아도 무료로 잠재 고객도 고객들을 확보하는 소셜 미디어 포스팅 비법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제가 이제 이 포스트 올렸더니 되게 많은 사장님들이 막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세계적인 스타들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해서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이 대표님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이 극강의 소셜 포스팅 비법에 자, 초점을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원칙은 지키셔야 돼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소셜 포스팅 비법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게 되면 분명히 더욱 많은 잠재 고객 또 고객들을 빠르고 쉽게 확보하고 더욱 많은 매출 증대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소셜미디어 마케팅 핵심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변합니다. 뭐죠? 그렇죠. 쌍방향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들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이 길거리 사람들이 똑같은 건데 낯선 사람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잠재 고객으로 만들고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게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전부죠. 근데 그 낯선 사람이랑 잠재 고객의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복습입니다. 네, 연락처를 줘야지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락처를 아직 내가 받기 전까지는 잠재 고객이 아니고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거고 내가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계속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때부터 잠재 고객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낯선 사람과 우리가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성적, 감성적으로 이 연결, 이 본드라고 하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이제 소셜 미디어 포스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올려봤자 아무 반응도 없고 이게 마케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연결로 시작해서 결국 연결로 끝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잖아요. 이 소셜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연결 작업을 뭘로 하는 것이냐? 바로 이걸 도와주는 게 자, 우리가 올리는 포스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포스팅의 목적은 일단은 대표님과 잠재 고객 그리고 고객들을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우리 이렇게 딱 밀착, 연결시키는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결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잠재 고객들은 대표님의 마케팅 메시지에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대표들을 보냐면은 진짜 열심히 막 올리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된 상태에 올리게 되면은 이게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당황해서 일상사를 막 올리거든요. 일상사를 막 올리면은 약간 반응이 있다가 다시 제품을 약간 얘기하면 나한테 이러려고 한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응이 그냥 아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연결이 되고 나면 대표님의 마케팅 메시지에 주목을 해줘야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구매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대표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 포스팅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낯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가 어떻죠? 상당히 힘들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고 고객이잖아요. 근데 소셜미디어 공간 자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죠. 어떤 제품이나 구매는 쇼핑몰 가서 하던가 뭐 블로그 가서 하던가 홈페이지 가서 하는 거죠. 따라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대표님의 이 세일즈 공간인 그게 블로그가 됐건 홈페이지가 됐건 전화가 됐건 쇼핑몰이 됐건 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지 이제 구매가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모든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는 자 무엇일까요? 자,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사람들은 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컨텐츠, 이게 가장 원하는 거고요. 또 요즘에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일상이 잘 되는 일도 없고 뭐 우울하고 뭐 정신판 봐도 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힘들고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현실을 좀 잊고 이렇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유튜브가 다 이게 좀 장악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항상 뭔가 다운돼 있고 대부분 잘 되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처럼 잘 되는 사장님들보다는 대부분 지금 엄청나게 막 실패, 좌절하고 우울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감동을 주는,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고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해보자, 뭔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자기개발 컨텐츠가 먹히고 아주 효과적인 컨텐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2번, 3번 컨텐츠를 다 융합시켜가지고 대표님의 브랜딩도 하면서 홍보, 광고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대중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관심을 갖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현대인들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 스타들에게 본능적인 관심과 주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 누가 짱이었냐면 마이클 잭슨이 짱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브레이크 됐을 때 저도 막 이렇게 막 춤추고, 그리고 문어코 춤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였냐면 마이클 잭슨이 템즈강에 배가 있었고요. 유람선 같은데 이렇게 무슨 동상 같은 걸 세워서 떠다니고, 그 다음에 그래미상 그때 8개인가 받았을 때 그때 여왕 무슨 우표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웨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날렸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진실이 그때 진짜 짱이었거든요. 대표님들은 어떠셨어요 그때요? 그때 좀 세계적인 스타나 대중 공부하시느라고 혹시 엘비스 프레슬리 시대세요? 아 진짜로요? 아 그러시고요.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 비비안 리, 바람과 사라지다. 그때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 다음에 저는 책받침 세대인데 소피 마르소, 브룩 실즈. 우리 시대 때도 소피 마르소가 그때 청춘 스타로 나왔어요. 청춘 스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이미연, 전지현. 어쨌든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는 무조건 그거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진짜 거의. 근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 인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인 관심과 주목, 거의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 하면 농구의 신이라고 그러고 막 신을 붙여주는 거예요. 축구, 베컴. 신발 짝짝이가 몇억? 경매 나왔더만. 신발 짝짝이. 마이클 조던. 그래요? 신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발이 네. 왼쪽만 있는 거 둘 다. 근데 그 1억인가 2억이 경매 나왔어. 신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대판 이 신의 영역에 그들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나 대표님들은 우리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무슨 세계적인 유명인사 스타들을 좋아하고 숭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기운이 없어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지도, 그것과 대중의 관심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포스팅을 하고,
이 포스팅을 통해서 잠재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마케팅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세계적인 스타들을 100% 합법적으로 활용해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원칙을 잘 지키실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찍을 때 지적 재산권에 엄청 저도 민감한 분야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막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을 지키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컨셉트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고 준수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그 유명한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authority, 권리를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온다라는 그런 컨셉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직접 홍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 탁구장 갔더니 탁구장 그 간판을 왕아오를 막 올려놨더라고요. 이거는 초상권 침해입니다. 막 하시면 안 돼요. 그 초상권 침해고, 심지어 어떤 이미지도 스타들의 이미지를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미지를 활용하셔가지고 재사용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간접 홍보입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 어떤 뭐 마이클 조던이 내 뭐 신발을 내 건강식품을 먹었어라던가 내 건강식품을 뭐 홍보했어, 광고했어, 이거는 절대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뭐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홍보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중은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에 되게 약합니다. 아까 마이클 조던 신발 짝짝이가 막 뭐 1억 경매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 그런 농구의 신이 신었던 신발은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신발만 신어도 막 뭔가 날아다닐 것 같고 그런 거를 가지고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저와 대표님이 이런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대표님께서 KFC 지금 그 캐릭터시면은 그냥 막 얘기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러나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스타들의 권위를 우리가 빌려오는 것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냥 포스팅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누구 나오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였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계속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었고요. 그러면 포스팅하는 이 방법,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그 타겟 잠재 고객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사장님들이 타겟 고객을 안 정하고 막 해요. 그냥 어떤 사장님들은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막 올려요. 포스팅으로 자기 생각을 막 올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도 많이 이렇게 포스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도대체 누구 보고 읽으라는 걸까? 이게 나 보고 읽으라는 건지 이거 모르겠는 거 도대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타겟 잠재 고객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셔야 돼요. 정하시고 포스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 사업자들을 타겟 고객으로 딱 잡고 포스팅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시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내가 포스팅할 때는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한 주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계속해야 한다. 이게 주제인 겁니다.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달하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주요 내용인데, 내용도 구조가 있어야 돼요. 뭔가 도입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본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가 마케팅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엄청나게 좋은 내용을 막 공유한 다음에 그냥 끝나요, 거기서. 그러면 좀 마케팅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 촉구까지 딱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도입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입부는 무조건 타겟 고객을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심을 끌어야 돼요. 무조건 도입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건 관심을 끌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동영상 마케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패턴 교란 있죠? 패턴을 뭔가 이렇게 뒤흔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뒤 흔들어줘야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해서 궁금증 때문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입부에서 이 패턴 교란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관심과 주목을 끌었으면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좋으냐면, 스타들의 경우에 그 성공 스토리죠.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당연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성공 스토리도 반드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반드시 엄청나게 뭔가 실패를 한 스토리요. 실패를 했다가 성공을 하는 어떤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가 항상 좋고요. 이 실패가 왜 나와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포스팅을 통해서 잠재 고객들과 이성적, 감성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되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잘 나가서 끝까지 잘 나갔다, 이 얘기는 우리랑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나도 그랬는데, 또는 나도 지금 그런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어디나 알려진 이야기보다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뒷이야기, 뭔가 숨겨진 이야기, 요런 게 항상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제가 포스팅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오늘 말씀드리지만 타겟 고객들과 이성적, 감성적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패 스토리를 딱 보면서요,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안 오셨지만은 나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정말 저렇게 사업에 실패해본 적이 있는데, 또는 자, 코로나 사태죠 지금요. 나도 지금 저런 상황인데, 나도 지금 집콕하고 있고, 저는 요즘 맨날 딸이랑 놀아서 좋은 점도 있기는 있는데 계속 딸이랑 좀 놀아서 참 재밌죠. 근데 어쨌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안 되죠. 끝나면 안 되고, 자,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대표님들의 추구하는 그 가치,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표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먼저 전달했다면은 그냥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은, 스토리를 먼저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전달하게 되면은 수용이 아주 잘 돼요. 아주 척척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를 읽고 나면 고객들은 감동, 뭔가 이렇게 뭉클하던가, 뭔가 기쁘던가, 뭔가 희망을 얻던가, 아니면은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죠. 뭔가 깨달음,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나도 다시 해봐야지, 아니면 나도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은 상태에서 대표님의 지금 주문하세요라든가 지금 방문하세요, 이렇게 해야만 그 반응이 되게 높아지고 구매 전환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글 같은 거 공유 잘 하시고 유용한 정보를 해놓고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대표님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에서 다뤘던 내용과 대표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결시키면서 대표님의 세일즈 프로세스로 유도하는 행동 촉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벼운 거는요, 일단 가벼운 거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부터, 뭐 댓글 좀 해주세요, 뭐 공유를 해주세요라던가, 아니면 뭐 지금 전화 주세요라던가, 홈페이지로 방문해주세요, 블로그에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50% 선착순 10분께만 이벤트 중이니까 쇼핑몰 지금 방문해주세요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내용을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실제 제 페이스북판 포스팅을 보면서 그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 페이스북 포스팅에 썼던 이미지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제임스 캐머럴 감독인데, 아바타 제작 감독이죠. 그 세계 최초의 그 3D 아바타 그걸로 블록버스터를 만들었던 감독이죠. 톰 크루즈. 톰 크루즈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지금 뭐 막 이때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막 화상회의 나오고 뭐 홀로그램 띄우고 막 이런 거 지금 봐도 정말 리얼한데요. 자, 이 영상을 제 이미지를 다 갖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미지는 영화 아바타. 자, 톰 크루즈 등장하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터 나오고요, 제임스 카메론 나오고 스티븐 스필버그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영화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도입부는 패턴 교란, 뭔가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도입부가 뭐였냐면 제가 영어 전문 기자 시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딱 첫 문장에 영어 전문 기자라는 게 되게 희귀한 거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영어 전문 기자라는 걸요? 그 좌우지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어딨어. 되게 희귀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래놓고 블록버스터 3D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일단 뭔가 뽀다고 나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뭔가 그런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왔었다고? 그쵸? 뭔가 새로운 왔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보 자체가,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언론에 밝혀진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이 주목,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역시 거장들은 거장끼리 놀더군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팩트인데 제가 이제 그 주목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뭐냐면 요 포스팅은 50대 이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스티븐 스필버그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그 70대잖아요.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저도 그래요. 항상 보면은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인디애나 존스, 뭐 E.T. 그 다음에 어떤 거 기억나세요? 뭐래도 예를 들어 뭐 신들러스 리스트 뭐라든지 간에 트렌드를 선도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감각 이거를 수십 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를 제작하면서 제 기억에는 직접 영화를 했던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 중에서 망한 영화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 흥행 불패 신화를 기록해왔던 거죠. 특히 톰 크루즈는 제가 톰 크루즈가 지금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요.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봐도 미래 사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측한 영화죠. 지금 코로나 사태 딱 봐도 비대면 접촉이고요. 홀로그램 막 띄우고 있고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그래서 저도 세월이 흘러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그 비결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독자들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본론은 그냥 들어갑니다. 소셜에서는 이 너무 길면 사람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고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좋아하는 일상이 바로 새로 나온 전자제품이나 최첨단 기기 있죠. 또 스마트 기기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게임 포함해서 모조리 다 구해가지고 일일이 다 사용해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정보면서 자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을 유지하는 이거는 나이가 많지만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이런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자기가 일일이 다 사용해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제가 마케팅 메시지입니다.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진짜 숫자에 불과하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제가 맨 처음에 썼다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앞 단계에서 스티븐 스필버그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수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이고요. 그래놓고 자 현재 세상은 온라인 마케팅 전성시대입니다. 맞죠?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듣는 독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을 써줘야 돼요. 모르는 내용을 써주면 안 돼요. 동의하는 내용을 써줘가지고 계속 맞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기본이고 자 10대부터 35세의 젊은 층은 자 틱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새로운 정보죠. 그리고 컨텐츠는 동영상이 대세입니다. 동영상이 대세죠? 그러면 제가 틱톡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냐면 젊은 층이 틱톡을 사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틱톡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자 결론 부분 가는데 자 당신이 자 동기부여입니다. 당신이 현재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 상관없습니다. 그래놓고 자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뛰어들어서 그냥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you can do it 있잖아요. 이게 꼭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이 뭔가 회의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촉구죠. 정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소셜 마케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을 소셜 마케팅 수익 폭발 급행 열차에 태워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아시지만은 그냥 약간 말을 좀 팬시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연락 주세요 보다는 수익 폭발 급행 열차에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경험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용어를 좀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내는 어떤 비주얼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댓글 남겨주신 사장님들 선착순 10분께는 세계적인 스타들을 활용해서 빵원도 안 드리고 바로 지금 이 강의죠. 빵원도 안 드리고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궁극의 소셜 포스팅 기법. 자, 보시다시피 100% 합법적을 가르쳐드리는 자, 웹세미나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좀 소셜에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몇 분이죠? 몇 분에 끝내면 되죠? 시간이요? 지금 아무 때나 끝내면 그러면 약간 다른 것도 좀 예를 보여드릴게요. 공부 시간 맞습니다. 뭐 널널 밤새요. 밤새 6개월 동안 공부하다가 브레인도 나 해도 돼. 머리가 풀어서 공무원이 다시 풀어요. 자, 머리를 그러면은 좀 제가 그 포스팅했던 거 지금 요 내용으로 포스팅했던 거를 좀 더 다 보셨죠? 예. 근데 그 요 강의 그 강의를 또 다시 보려니까 요 강의 때문에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동호 소장님 저 개인 페이스북이야. 자, 보시면요. 거의 개인 독점하고 그냥 어떤데 지겨워. 자, 보시면 고백. 그쵸, 지겨울 때까지 고백. 잠깐만요. 저게 뭐 스노우라고요? 예, 스노우요. 없던데. 있어요. 스노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플에 스노우가 어딨어? 어플에 스노우 치시면 돼요. 스노우. 없던데. 있어요? 해보셨어요? 아니 저거? 뭐라 그랬어? 네? 무료인지 유료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무료예요, 아니, 무료. 저 지가 개가 나왔고 뭐 기타 등등이 나와서 돌아다니잖아. 자, 요거였잖아요. 자, 5월 18일 날. 자, 그래서 요렇게 포스팅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41분이 좋아요 누르셨고 댓글이 34개 달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건 다 제가 아는 분들이고 요 분은 이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이고 요 분은 제 고객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이제 공유를 했더니 좀 이렇게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 고객이 가능한 확보가 가능한 제일 먼저 결과가 나오는 나왔고요. 젊은이 있던데 그 누구야? 네,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포스팅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거 아시죠? 톰 크루즈 보셨죠? 요거요, 톰 크루즈. 여기 이게 없었는데 있지 지금. 요거는 봤어. 예, 보셨죠? 맞아.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그 프레임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기적 같은 성공을 원하세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키 작은 놈. 네, 이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놓고 지금 시작이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시거 아니야 이거? 어제. 어제. 예, 어제 썼는데 이것도 지금 뭐 반응 좋고요. 여자친구는 저기 캐스팅이 안 되고 제가 캐스팅. 그쵸. 예. 그래서 영혼이 없다고. 키가 예. 없다고. 그래서 요거를 잠깐 다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이게 왜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맞아. 자 보시면 감동적이었어. 자 키가 작았던 타미 메포도에 누군지 모르지만 키가 작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성적도 안 좋아요. 그러면 벌써 시작이 벌써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감대 형성하는데 고등학교 때 키가 큰 사람보다는 저도 작았지만 키가 작았던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사람보다는 성적이 안 좋았던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키도 작고 성적도 안 좋으면 일단은 예를 들어 얘는 뭔지 누군지 모르지만 불쌍하다 또는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학습 장애가 있었습니다. 학습 장애까지 있었던 거예요. 얘는 이제 일단은 그냥 내려보고 시작하는 거죠. 얘 안 됐다. 얘 인생이 어떻게 하려고. 근데 뉴저지주 글렌 리지에 있는 글렌 리지 고등학교는 뭐든 잘 모르죠. 뭐 어쨌건
뭐죠 다녔어요 어쨌든. 근데 그가 좀 잘했던 유일한 활동은 레슬링이었습니다. 누구나 뭐 취미가 있잖아요. 레슬링을 좀 했나 보죠 얘가. 근데 하지만 레슬링도 평균 이하의 선수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뭔가 예체능을 하던가 뭔가 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막상 또 선수들이랑 비교하면 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탁구 선수 되려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쳤지만 윤한규, 김택수 앞에서는 도저히 뭐 한 마리 그냥 뭐 접었죠. 한마디로 안 되겠다.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정말 잘 접었는데 동네 축구. 만약에 그때 안 접었으면은 지금도 뭐 탁구장 코치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죠. 동네에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이 타미도 평균 이하의 선수 실력이었던 거예요. 좀 했지만.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간 레슬링 대회에서 전패, 빵승 전패했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첫 승을 거둘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막 공감이 되잖아요. 이제 불쌍하면서 얘가 도대체. 그리고 나서 이 포스팅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를 주기 위해서는 드라마는 컨플릭트거든요. 무조건 뭔가 갈등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갈등이 나오는데 그의 코치는 이제 프레셔를 가합니다. 말했습니다. 톰, 너 대학에 진학하려면 내년까지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 지금 성적이 엉망인데 이렇게 프레셔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더 톰은 체구가 작았습니다. 아까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몸무게는 60kg에 불과했습니다. 쟤는 진짜 체구 작은 거예요. 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데 컨플리트가 또 나옵니다. 계속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컨플리트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매년 여름이 되면 톰과 그의 어머니는 똑같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톰은 미식축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식축구는 진짜 이게 몸집 그냥 일단 갑바가 밀리면은 그냥 하늘 날아가잖아요 막.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톰, 엄마가 가장 정확히 알겠죠. 톰, 너 자신을 보아라. 미식축구를 하기에 넌 체구가 너무 작단다. 너가 미식축구 하면은 분명히 부상을 당할 거다. 엄마의 저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톰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기 전에 어머니에게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지금 미식축구를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주제 뭐 이기는 부분 없는 거죠.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톰이 하지만 어머니의 예견대로 어머니의 저주, 미식축구를 한 지 5주에 톰은 부상을 또 당하고 말았던 거죠. 상당히 심각한 다리 부상이었고 학교 의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레슬링 하면 안 된다 이런 소견을 내놨습니다. 톰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톰이 여기서도 막 의양양하면 안 돼요. 톰도 절망했어요. 절망했고 톰은 강제로 스포츠계에서 조기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절대 절명의 그런 위기였죠. 하지만 톰은 뭔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메시지가 톰이 그냥 거기서 망했던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요. 그래서 톰은 학교 연극 가이 앤 돌스에서 주인공 역할을 따내기 위한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왜 합격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레슬링도 하고 미식축구도 하는 거죠. 몸도 나름 탄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무리해서 그 리그에서 놀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평범한 데 오니까 얘가 나름 멋있는 남학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생겼고 일단. 그러니까 운동선수권에서는 맨날 전패하고 막 날아가고 막 그랬지만 일반인에 오니까 얘가 멋있는 거예요. 막 체구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영국에 들어갔는데 영국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영어를 못하는데 막 쳐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뭐 굴러라 뭐 죽어라 뭐 이래서.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제가 탁구를 좀 쳤잖아요 이제요. 쳤는데 그 윤한규, 김택수에 비하면 잽도 안 되지만 그런 일반 학생들 갔더니요 딱 첫날 챔피언. 제가 제프리라는 그런 학생과 붙은 거 이렇게 딱 붙었는데 제가 약간 동양이니까 매서하고 탁구가 약간 중국의 종주국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국인 애들 막 기대감이 있었는데 딱 제프리 챔피언 딱 해서 한 방에 딱 이겨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한 방에 그냥 탁구 제일 잘 치는 딱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분야에서 안 되면 다른 분야에 가서 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공연을 시작할 즈음에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왜냐면 얘는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전혀.
근데 여주인 역할을 맡은 여학생이 엄마가 극성스러운 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야말로 미래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연극에 이 뉴욕 극장 에이전트가 참석하도록 막 홍보를 했던 거예요. 막 아시잖아요. 뭐 톡톡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로 공연 당일에 에이전트가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도 극성이니까 여자 주인공 유승민이 바라봤는데 뭐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 주인공인 바로 톰 맥포더를 봤던 거죠. 딱 봤는데 얘가 벌써 뭔가 광채가 나면서 뭔가 끼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거 뭔가 되겠는데, 딱 그리고 공연 후에 톰을 불러서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탐, 나는 자네가 뉴욕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게 근데 스토리 전개가 빨리빨리 가져야 돼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질질 끄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스토리가 되게 빨리 가고 있잖아요. 3년 후 톰 맥포더는 영화 속에서 속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정체가 나오죠. 톰 맥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간 이니셜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전체 이름은 바로 톰 크루즈 맥포더였습니다. 바로 톰 크루즈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동기부여가 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야 정말 잘 됐다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됐을 때 여기서 저의 마케팅 메시지가 역시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톰의 성공 스토리는 그날 밤 공연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공감돼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다 실패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있어야 할 장소에서 적합한 타이밍에 제대로 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기적 같은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마케팅 메시지죠. 저의 메시지는 아무리 실패를 하더라도 장소와 적합한 타이밍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활동을 하면은 기적 같은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동기부여. 당신이 이 포스팅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갈구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해왔는지 증명합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인정해줘야 돼요. 항상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라인 세상은 온라인 세상으로 급변했습니다. 항상 마케팅 메시지는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읽는 사람이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맞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SNS 마케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맞죠? 고개를 끄덕이게 돼 있어. 특히 동영상은 SNS 세상의 트래픽을 담당하는 컨텐츠가 되어서 당연히 맞죠. 따라서 SNS 동영상 마케팅의 모든 것을 제공해드리는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BTS 비디오 트래픽 시스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흘렸던 땀과 노력 그리고 시간과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게요. 가볍게 행동 촉구,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BTS에 대한 자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사장님들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만 프리미엄 백대 솔루션 CTA 로봇을 선물로 진짜로 드릴 거고요. 다 드릴 거예요, 대표님께요. 그리고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는 프리미엄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자, 드디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당신이 기적과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자, 이거 결과를 볼게요. 이게 어제 포스팅했던 건데요. 보시면 어제 포스팅했으니까 이게 사실 전달은 잘 안 되거든요, 요즘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가 좋아였고 댓글이었고요. 자, 댓글에서 요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이 될 확률이 높고요. 제가 BTS 오세요 그랬죠. 요분도 이제 그 요청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오세요 그랬고, 요분도 보시면 톰 크루즈 스토리 와닿네요. BTS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보였죠. 세 분. 저 양반 되실 것 같아. 김재산. 그 다음에 그래요? 예, 이렇게 나만 또 누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관심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포스팅이 관심을 보이면은 이런 거는 광고를 하셔도 되고 다른 플랫폼에도 더 많이 이제 투입을 하시면 되는 저것도 거거든요. 저작권에 걸려? 안 지웠게? 걸립니다. 아니요, 그래서 인게 아니라 이게 정체가 나와서 톰 크루즈라고 돼 있길래 이게 보이면 처음부터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웠던 거고. 그리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네. 요거 이제 올림픽 그런 거 있어요. 탄자니아에 꼴찌로 들어왔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기억하거든요. 꼴찌로 들어왔는데도 그 스토리인데
그건 한번 똑같아요. 그 포맷은 똑같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돼요. 마이클 잭슨 보시면 실례지만 이런 스토리는 뭐 그런 스토리는 검색에? 예를 들어 구글에 가셔가지고 어,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석세스 스토리, 어, 뭐 셀레브러티스, 뭐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쓴게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니죠? 제가 쓴 거 근데 아니죠? 사실 그걸 밝혀줘야 돼. 왜냐면 저 글이 예. 글이 포스팅에 한 편의 소설이야. 네. 참 매끈하고 가감 없이. 그래서 우리 저 이동호 대표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포스 아니야. 아니요. 하면 저 사람이 다 한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우리 비전문가 새 스토리 치시면 나옵니다. 우리 영상적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은 뭐 똥도 안 싸는 줄 알고 똑같은 자, 거지. 그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탑의 형제로 불리면던 마이클 잭슨은 항상 관객들에게 경외심을 가질 정도로 감동적이고 완벽한 문화를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마케팅 메시지예요. 마이클 잭슨을 갖다 붙인 거죠. 그냥 돌아가셨지만 그냥 제가 이미지 쓰고 있고 마이클 잭슨 막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요 한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저의 마케팅 메시지죠. 자, 소셜 마케팅에서 당신과 제가 그 정도 완벽한 리더가 되기 힘들 겁니다. 되게 힘들겠죠. 마이클 잭슨 같이요. 공감돼.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고객들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리더의 역할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이클 잭슨을 하고 나서 주입을 하면은 수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맨날 사세요만 하는 상인 역할을 하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차별화되고 돋보일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리더와 세일즈맨 중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인식되면 자연스럽게 매출군대에 따라옵니다. 이건 이제 행동촉구란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어떤 이미지, 이 사람이 그런 걸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썼던 거고, 이것도 이제 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41분이 좋아요 눌렀고 댓글은 이제 좀 달리는 중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행동 촉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요 댓글에 반응을 보였던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은 고객 사장님들인데 여기서 고객 사장님들 아닌 분들 있으면 이제 팔로우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어떤 정보를 해가지고 고객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대표님들의 차례입니다. 자, 권위 빌려오기와 항상 권위를 빌려만 오시는 거예요. 막 직접 뭐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 스타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홍보했다라는 그런 연관성 자체를 아예 시도조차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간접 홍보입니다. 항상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간접 홍보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한다면 분명히 더 많은 잠재 고객들을 확보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유명 스타도 괜찮고 위인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제품 이미지만 올려놓고 아무 반응 없고 또 고객 확보로 연결도 안 되는 무료 광고만 하고 있는 그런 경쟁자들을 한참 따돌리게 될 겁니다. 자, 수익 폭발을 위한 소셜미디어 포스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제 이메일 leadonjo@hotmail.com 뜨거운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대통령 크레이지 굿가이 이동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